몇 년 전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술 한잔 하자며 연락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2년이 지났네요. 2년 전 갑자기 절 찾아와서는 재수 씨와 이혼을 한다는 말을 남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이혼이란 말은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가까운 친구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도와줄 방법도 몰랐고 그저 안타깝기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의 속도 모른 채 그래도 살아야지 어쩌겠냐며 다독였던 제가 떠올랐죠. 부부 사이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따지는 게 그 당시에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재수 씨가 잘못한 게 있어도 눈 딱 감고 살라고 했었습니다. 어리석은 조언이란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이혼이란 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어디까지나 친구와 제 주변 사람들의 일인 줄로만 알았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은 이혼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출장 뷔페 요리사이며 2딸을 둔 이혼남입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부모도 형제도 아닌 저보다 먼저 이혼한 친구였어요. 전화를 해서 그날의 어리석었던 제 행동과 말에 대해 사과를 했었습니다. 잘 지내냐? 나도 얼마 전에 이혼했다. 네가 처음에 이혼한다고 나 찾아왔을 때 생각 없이 했던 말과 행동들 미안해.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부부 사이에도 용서할 게 있고 참고 살아갈 게 있는 건데 너희 부부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 거 미안하다. 친구는 제 사과에 당황했지만 다 지난 일이고 잊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언제 술 한잔 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저 역시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건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 사연으로 올려 조금이나 털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까 싶어 제 사연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2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되었고 둘째는 올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2딸이 함께 자취를 하면서 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2딸들에게 하나뿐인 엄마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상처를 주고 말았죠.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딸들이 겪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떠지는 심정이었죠. 저는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요리만 해왔습니다. 중간에 식당도 차려보고 음식점으로 크게 사업도 해봤었죠. 그리고 5성급 호텔 주방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와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요리로 내 식구를 풍족하게 살기는 못했지만 남부럽지 않을 만큼 먹고 살게 했고 떳떳하게 벌어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출장 뷔페에서 주방장으로 있으면 종종 지방 행사나 VIP 고객들이 예약을 해오죠. 그러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이지만 장거리 출장도 많았죠. 출장 날이면 언제나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들도 성인이라 독립을 했기 때문에 홀로 집에 있을 아내가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곤 했었죠.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한 후로 쭉 전업주부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에 자기 인생을 바쳤고 이제는 아이들이 컸다고 밖으로만 놀고 아내는 홀로 집에만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남편으로서 편치 못했습니다. 항상 집과 마트 말고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카페 가서 수다 떠는 정도가 아내의 삶이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요즘은 문화센터 강좌들이 잘 되어 있어서 다녀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거절하더니 마트에서 전단지 한 장을 보여주면서 그림 수업을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활발하게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람된 시간들로 채우는 아내를 보면서 기뻤습니다. 하루는 지방 출장으로 3일을 내려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이 됐었죠. 여보, 이번 출장은 지방 축제라서 내가 3일 정도 내려가 있어야 해. 당신 혼자 안 심심하겠어? 애들 와서 지내라고 할까? 내가 애야. 나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어. 일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 불러서 뭐해? 밥 차리고 걔네들 시중 들라고? 내 걱정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하고 와. 일 끝나고 술이나 많이 먹지 말고. 아내의 말에 안심을 하며 지방 출장을 갔었죠. 그런데 기상악화로 3일이었던 축제 기간이 마지막 날에 태풍이 부는 바람에 취소가 됐고 저는 본의 아니게 하루 일찍 집에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문득 일이 이렇게 되자 아내 몰래 장을 봐서 저녁을 딸들과 함께 먹을 계획을 짰죠.
집으로 올라오자 아내 몰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들 시간 되면 와서 저녁 먹어. 아빠가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하려니까. 두 딸은 흔쾌히 저녁에 집으로 오겠다고 했고 저는 장을 본 보따리를 양손 가득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프라이즈에 기뻐할 아내 얼굴을 생각하니 오랜만에 설레더군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올라 층수를 누르고 현관 비번을 눌러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처음 본 남자 구두가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에 있던 아내는 놀랐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더군요. 당신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축제가 취소됐어. 근데 손님 와 있나 봐. 누구야? 그게 말이야. 보험 설계사. 아는 언니한테 추천받아서 이번에 보험 정리도 할 겸 상담받고 있었어. 아내의 더듬거리는 말투가 제 신경을 거슬렸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이야기 안 끝난 거야? 저녁에 애들 오기로 했는데. 다 끝났어. 안 그래도 가려던 참이었는데 당신이 딱 들어온 거야. 저는 보따리를 부엌으로 가지고 들어갔고 아내는 현관 앞까지 보험 설계사라는 남자를 마중하며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이 가방도 없고 보험 서류들도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저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다 보지도 못하는 서류들을 무슨 방패 삼아 들고 다니던데 그 남자는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나간 듯 보였죠.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 해야만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와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으로 요리를 했는지 넋이 나간 상태로 저녁 준비를 했었네요. 온다고 미리 말해놓으면 내가 장을 봤을 텐데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아내는 요리를 하고 있는 제 옆에서 뭐라고 떠들어댔지만 저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당황한 얼굴과 아내의 식은땀 나며 난처해 했던 그 얼굴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죠. 아닐 거라고 계속 되뇌였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그 남자가 아내의 상간남일까? 이 생각까지 미치자 저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고 대충 저녁을 준비하고 갑자기 친구가 보자는 연락이 왔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기껏 만든 저녁이면서 같이 먹고 나가라고 붙잡았지만 이 기분으로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더군요.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두 딸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애써 웃으며 오늘은 엄마랑 저녁 먹고 다음에 같이 하자는 말을 남기며 황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집을 나온 터라 지갑도 핸드폰도 두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천변을 무작정 걸었어요. 조금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을 힘마저도 없자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심이길 바랬지만 도대체 아내를 어디서부터 믿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뭔가 확실한 외도의 증거가 없다 보니 아내 앞에 대놓고 바람 피우냐는 말을 할 수도 없었죠. 머리가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20년간 저희 부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인고 부부였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었죠. 그렇게 아내에 대한 의심을 품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오게 됐습니다. 아내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오겠다며 핸드폰을 두고 나갔고 저는 그 틈을 타 아내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죠. 메시지나 사진첩을 봐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없더군요. 그런데 통화 목록에 1층 언니라고 저장되어 있고 아내와 꽤 자주 통화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층 언니에게 통화 버튼을 눌렀고 들려온 목소리는 당연히 여자여야 하는데 여자가 아닌 남자의 목소리여서 아내의 상간남임을 확신했습니다. 번호를 제 폰에 저장하고 아내의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었죠. 그 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하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당장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야 하는 건지 아내에게 언니라는 번호에서 왜 남자가 받는지 추궁하는 게 맞는 건지 막막하고 한숨만 나왔네요. 도저히 일은 손에 안 잡히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임파선염에 걸려 약까지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없었던 목 주변에 혹 같은 게 만져졌고 종양인가 싶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병원에 갔었죠. 병원에서는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목 주변에 혹처럼 생긴 게 난 거라며 임파선에 염증이 났고 약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니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직장에 병가 겸 휴가를 일주일 냈었죠.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아내에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모습을 보이며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는 말을 흘렸죠.
제 행동이 아내에게 통했는지 아내는 또 한 번 상간남을 집으로 부르더군요.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상간남을 뒤따랐고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상간남을 마중하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현관문에 제 귀를 대보았네요. 안에서는 웃는 소리와 대화 소리 같은 게 들려왔고 내 방 침대에서 불륜질을 할 두 사람을 생각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당장 비번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딸들이 떠올랐고 심호흡을 크게 여러 번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더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복수를 한 후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배신감과 뒤통수보다 더 큰 상처를 받길 바랬었죠. 저는 상간남의 와이프에게 연락을 취해 남편 일로 만나자고 했고 연락처는 의외로 쉽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상간남과 그 와이프는 같은 대학의 과가 다른 교수더라고요. 학교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학과에 전화를 해서 교수님 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참고 살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용서는 할 수 없더라도 자식을 위해 사는 부부도 있을 테고 말 그대로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믿어주는 부부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 재산 문제로 참고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게 바로 상간남의 와이프였습니다. 상간남 와이프를 만나기로 한 날 저희 부부도 부부지만 이 집도 참 별나구나 싶었네요. 도대체 남편 간수를 어떻게 한 겁니까? 멀쩡하게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다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3년째 쇼윈도 부부라서 서로의 사생활은 터치하지 않고 산 지 오래예요. 각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한 집에만 살고 있을 뿐이죠. 남남이 된 지 오래라고요. 그래도 여자 문제로 시끄럽게 굴진 않았는데 결국 사고를 쳤네요. 쇼윈도 부부요? 네, 참 별얘기를 다 듣네. 그래서 그쪽 남편이 내 아내와 바람난 걸 당신처럼 눈 감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서로 재산과 명예가 걸려있는 관계여서 어쩔 수 없이 인꼬부부 행세를 하는 거고 그쪽 부부는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상간남의 와이프가 들려주는 상간남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여자는 수천 번 이혼을 하려고 결심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상간남은 아들을 들먹였고 여자가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할 때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빈털터리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는군요. 아들 역시 절대 못 보게 할 거라는 말들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이혼 대신 쇼윈도 부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한 푼도 못 받고 이혼을 해주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해요. 상간남과 여자 사이에는 외동아들이 한 명 있는데 군대를 제대한 후 공부를 위해 유학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고 아들이 유학길에 오르자 상간남은 점점 파렴치한 사람으로 변했고 부부 사이는 점차 틀어지기 시작했다더군요. 상간남은 밖에서는 다정하고 지적이면서 예의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집에서는 뻔뻔하리만큼 태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만큼은 최악의 남자였던 거죠. 같은 학교를 직장으로 두며 교수직에 있었지만 상간남은 항상 아내를 무시했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대요. 물 한 잔도 아내가 떠와야 먹었고 정말 심했을 때는 출근 전 양말도 신겨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는군요. 상간남은 부부에 대한 예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자를 대해주지 않았지만 여자는 아들을 위해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성인이 되며 유학을 갔고 남편의 도가 지나친 행동들은 극에 달해서 결국 최근에도 이혼을 요구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다고 하네요.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과 교수직까지 해임시킬 거라며 겁을 주면서 억지로 이혼을 못하게 만들었죠. 내가 너 교수 만들어줬어. 아직도 잊었어? 논문 발표도 나 아니었으면 네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와이프니까 그 정도 위치에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사는 거야. 네가 나 없으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처신 똑바로 해. 지금처럼 호화스럽게 살고 싶지 않으면 이혼하자고 해봐. 거지처럼 살게 해줄 테니까. 여자는 어느새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당당했던 상간남의 와이프 역시 저와 같은 피해자였더라고요. 이런 남자한테 제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이런 이야기 친정 식구나 친구들한테 해본 적도 없어요. 다들 그 사람을 천사래요. 저라고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줄 아세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해요. 여자는 두려운 마음도 있다며 솔직히 말하더군요.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간남이 먼저 지쳐서 이혼을 말하기 전까지는 자신은 이렇게 쇼윈도 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고 보고 있을 겁니까?
내 와이프랑 그 짓을 하는데요? 여자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남들 시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서운 것도 있나요? 저희 시아버님이요. 솔직히 말이 교수지 인성으로 볼 때는 교수할 사람도 못 돼요. 다 돈 많은 시아버님이 뒤에서 봐주신 덕분이죠. 그 덕에 저도 교수까지 됐고요. 아버님은 막내 아들이 교수가 되길 바랬어요. 위에 형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의사와 변호사시니까 말 다 한 거죠. 남편은 시아버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아버님 눈에 차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미 형들은 너무나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이혼을 해봐요. 아버님은 절대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시죠. 아버님 무서워서 저랑 이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여자는 저에게 합작해서 상간남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자고 묘책을 내놨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 복수를 하겠다고 받아들였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그동안 잠도 자지 못할 만큼 혼자 끙끙 앓았던 짐들이 한순간에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이혼에 대해서 일말의 미련까지 털어버릴 수 있었네요. 세상은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그래 이제서라도 아닌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와 아내는 처음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질 때는 순수하고 애틋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했고 저도 서서히 받아들여지더군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 당장이라도 제가 모은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혼하자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최고의 복수를 위해 참았습니다. 상간남 와이프와 복수의 날을 이틀 남겨두고 아내와 딸을 불러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아내의 외도를 알아차린 날 함께 저녁을 못한 게 못내 아쉬웠기 때문이었죠. 아내와의 저녁 자리가 아쉬웠던 게 아니라 딸들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게 미안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네 식구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저녁 준비를 했죠. 식사 준비를 하는 저를 본 아내는 뭔가 이상했는지 제 옆에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이상하다? 요즘 왜 그렇게 나한테 시큰둥해? 일이 그렇게 바빠? 정신없지. 바빠서 돈 많이 벌어오면 당신 좋잖아. 아니야, 뭔가 있어. 당신 혹시 갱년기 아니야? 얼굴도 푸석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약 지어 먹을까? 당신이 건강해야지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야. 이번에 한약 지어야겠다. 아내의 뻔뻔한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혔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가 아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저를 걱정하는 말을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 뻔뻔함이란 글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 딸들이 집에 왔고 저는 저녁 식사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해서 한 상 멋지게 차려냈습니다. 아내에게 먹지 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오려 했지만 웃는 딸들을 보며 간신히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우리 아빠 딸로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내 결혼은 아빠같이 요리 잘하는 남자로 할 거고. 웃음이 많고 천진난만한 둘째가 그런 말을 했고 똑부러진 큰딸이 맞장구를 치더군요. 맞아. 엄마는 분명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아빠 같은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딨어. 아빠 같은 남자는 오직 엄마 짝이고 아빠랑 조금 비슷한 남자는 만날 수 있겠다. 그날따라 딸들의 말들이 제 가슴을 적시면서 뭔지 모르게 서글퍼지기 시작하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들은 처음으로 제 눈물을 보자 당황해했어요. 아내 역시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우는 저를 보며 놀라더군요. 아니 정말 당신 말대로 나 갱년기인가 봐. 한약 지어 먹어야겠다. 이렇게 깊은데 눈물이 다 나네. 감정이 오락가락한가 봐. 거봐 당신 병원 가봐야 한다니까. 여자들 갱년기만 심한 게 아니라 남자들도 갱년기 심한 사람은 여자가 겪는 것보다 더 심하다잖아. 또 당신은 요리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섬세해. 내일 나랑 병원 가보자. 놀란 딸들을 갱년기라며 안심시키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설거지와 뒷정리는 딸들과 아내가 맡아서 해줬고 저는 과일과 맥주를 사러 집을 나섰죠. 네 식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나만 눈 딱 감고 참으면 우리 네 식구 예전처럼 행복해질 텐데 두 딸들이 상처도 안 받고 이대로 가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이었고 저는 제 자신의 행복을 더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은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즐거운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안 큰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죽기보다 싫었을 자리였을 텐데 자기와 동생을 위해서 저녁을 먹어줘서 고맙다고요.
딸에게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무안했던 기억이 나서 애써 아니라고 답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한다고 집을 나섰고 저는 상간남의 와이프에게 갔습니다. 오후가 돼서 여자는 상간남에게 잘못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 내용은 자기야 오늘 우리 집으로 와 남편 집에 없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마 이 문자를 받은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신났을 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해야만 한다면 상간남의 잘못이 아닌 와이프의 잘못으로 이혼을 해야 했고 그래야 사회적 체면과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동정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자는 또 한 번 문자를 잘못 보낸 척했었고 저와 여자는 상간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자가 어젯밤에 봐온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준비했고 배달시킨 케이크까지 오자 복수의 준비가 거의 다 되어졌었죠. 상간남의 집은 60평대쯤 되었고 거실이 2개로 되어 있고 부엌 역시 메인 부엌과 작은 다용도실 같은 부엌이 있더군요. 다용도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복수가 성공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자는 상간남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거실을 파티 분위기로 꾸몄어요. 그때 상간남의 전화가 왔었고 상간남은 여자에게 오늘 못 들어갈 거니까 친구들 불러서 놀라며 확인사살 같은 말을 하며 끊더군요. 아마 상간남은 이렇게 와이프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분명 몰래 집으로 쳐들어올 거라며 여자는 말했습니다. 여자는 분주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모든 복수 준비가 끝나자 저는 상간남이 올 때까지 그의 침대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여자는 숨어있기로 했었죠. 드디어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났고 상간남은 안방을 열자마자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며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현관에 제가 벗어놓은 구두를 보고 이미 남자가 집에 와 있다는 걸 눈치채고 신나서 안방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장면이 아니었는지 상간남은 놀란 눈치였고 태연하게 침대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너 누구야? 내 와이프랑 그런 사이 맞지? 급하게 달려왔나봐. 이마에 땀 좀 닦고 이야기 좀 할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자 상간남은 어디서 반말이냐며 따졌고 저는 질세라 네가 먼저 반말을 시작했다며 받아쳤습니다. 상간남은 이 상황에서까지 자기는 남한테 함부로 해도 되고 대우는 받고 싶었나 봅니다. 내 와이프랑 언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야? 발뺌할 생각하지 마. 너희 둘은 이제 끝났어. 버젓이 남편이 옆에 있는데 바람을 펴? 마치 그쪽 아내가 바람이라도 제발 폈으면 하는 눈치네. 와이프 어딨어? 그렇게 숨어봤자 이제 정말 끝났어. 넌 위자료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될 줄 알아. 감히 내 집에 다른 남자를 들여? 그러고도 우리 아버지가 널 용서할까? 상간남은 아내가 겁에 질려 숨어있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고 갈 거 뭐 있어? 애초에 네가 문제가 많아서 이혼한 거라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모든 게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상간남도 집에 부르는 여잔데 아버지가 날 내치기야 하겠어? 오히려 자기 자식 인생 망친 널 가만두지 않겠지? 저는 묵묵히 상간남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걸로 아는데? 상간남은 이미 게임이 끝난 사람처럼 긴장을 늦추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작? 뭐야, 나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게 맞바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쩌나? 내가 먼저 불륜 장소를 목격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된 거 내가 정보 하나 알려줄까? 아내보다 내가 먼저 바람 폈어. 어차피 우리 쇼윈도 부부거든. 내 와이프가 다 말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숨길 게 뭐 있겠어. 우리 조용하게 이혼 준비하자. 네가 먼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저는 상간남을 향해 참았던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아내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 불륜은 네가 먼저 내 아내랑 저질렀잖아. 그때 방 안으로 상간남의 와이프가 들어왔고 여자는 혼자가 아닌 시댁 식구들과 함께였었죠. 모든 식구들은 저와 상간남의 대화를 방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큰형과 둘째 형이 상간남을 향해 한 소리 하더군요.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너희 부부 지금까지 가족을 속인 거야? 쇼윈도 부부라니. 아버지 말대로 결국 막내가 일을 내네요. 세상에 재수씨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 그것도 그 여자의 남편까지 여길 오게 해? 막내 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긴 아니? 바람 피느라 알겠냐? 내일 아버지 팔순 생신이신걸. 저와 상간녀가 준비한 복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자가 저에게 제안한 복수는 꽤 흥미로웠죠. 제 남편한테 복수하죠. 이번 주에 저희 시아버님 팔순 생신이세요. 제가 시댁 가족들한테는 저희 집에서 잔치하자고 미리 말해놓을게요.
물론 남편한테는 비밀이지만요. 그쪽이 출장 뷔페 요리사라면서요. 우리 집에 와서 생일상에 올릴 요리를 만들어주면 저는 남편이 오해할 만한 문자를 보낼게요. 아마 남편은 저도 같이 바람피는 줄 알고 좋아할 거예요. 원래 합리화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저는 출장 뷔페 요리사 자격으로 상간남의 집에 간 거였고, 상간남은 스스로 저를 와이프의 상간남으로 오해를 한 거였습니다. 그 빌미를 잡아 아버지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하려던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안 상간남의 가족들은 상간남을 모질게 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계획한 복수는 성공적이었죠. 그렇지만 상간남은 끝까지 발뺌을 하기 시작했고, 여자는 시댁 가족들이 모여있는 핸드폰 메신저 단체방에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침묵만이 있다가 여기저기서 카톡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상간남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핸드폰을 받고 모두들 입을 떡 벌린 채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다들 그래요? 아들 말을 믿어야지 며느리 말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 여자 집을 네가 왜 가? 아가야, 너는 이 사진들을 어떻게 찍은 거냐? 그동안 이놈이 이렇게 지내는 걸 다 보고만 있었던 거야? 여자는 저에게서 받은 증거 사진들이라며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소개했고, 시아버지 되는 분은 저에게 머리를 숙이며 잘못을 구하더군요. 그리고 본인의 생일상을 차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함께 해줬습니다. 자신이라면 아내의 상간남의 부모인데 생일상을 진심으로 차려주지 않았을 거라며, 제가 차려드린 생일상을 비록 이런 날 받은 게 유감이라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식으로 받아보고 싶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상간남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나자 여자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정말 감사하다며 근황을 알려주더군요. 여자는 무사히 이혼을 했고, 남편의 재산 반절과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재산을 아들과 본인이 받게 되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친권 역시 본인에게 왔으며 조만간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상간남은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해 현재는 혼자 살고 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교수직에서 물러나 지금은 첫째 형이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의 끝으로 메시지를 마쳤고, 저는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혼을 하는 동안 저도 이혼 준비로 인해 바쁜 시간들을 보냈었었죠. 상간남에게 만족한 복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간남이 저를 알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제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 들어갈 것을 짐작했었죠.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걱정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어떻게 이 사실을 딸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였죠. 저도 아내의 외도에 상처가 컸는데 딸들은 저보다 더 믿었던 엄마의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겁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내는 저에게 외도에 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내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있더군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나 바람난 거 알았다면서 그런데 그걸 숨기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 참 빨리도 알았다. 하긴 그쪽도 이혼 준비하느라 재산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겠지. 저는 준비해 놓은 이혼 서류를 아내 앞에 내밀었고, 아내는 당황해하며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냐면서 따져 묻더군요. 당신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안 그날부터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어. 그쪽 부부는 이혼하는 것도 더럽고 치사하더라. 우리는 쿨하게 가자. 누가 잘못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당신하고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도 소름 끼치니까. 당신 정말 이러기야?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해? 앞으로 결혼하고 손주 봐야 하는데 부모 이혼했다고 하면 어느 집 남편이 좋아라 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이제 너희 둘 남들한테 떳떳할 거 아니야. 그쪽은 이미 이혼했다는데 당신도 빨리 서류 가져와. 아니다, 그럴 거 뭐 있어. 서류만 보내고 지금 당장 그 남자한테 가도 안 붙잡을게. 아내는 저의 단호함에 놀랐는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미 모든 걸 망쳐놓은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긴 어딜 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잠시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라.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아내는 더 이상 빈털터리인 상간남을 만날 이유가 없어졌는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진짜 내가 아는 사람 맞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 난 그렇게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못 되니까 이혼이 답이야. 아내는 끝까지 이혼을 하려 하지 않기 위해 발악했지만 결국 두 딸들이 저와 아내가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버렸습니다. 이혼을 한 후 딸들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딸들이 상처를 받아버렸죠. 딸들은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며 소리쳤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아내는 아빠를 설득해서 다시 예전처럼 잘 살아보자고 아이들을 달랬지만 첫째는 오히려 부모님이 하루빨리 이혼하길 바란다며 아내에게 말하더군요. 도대체 왜 아빠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들한테 끔찍한 상처를 줘놓고 이런 결과까지는 예상 못했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사람이잖아.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니? 너희 아빠는 엄마한테 잘했어. 그런데 알게 모르게 외로웠던 것 같아. 다른 남자가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엄마도 모르게 정신이 나갔어. 미안해. 용서는 우리가 아니라 아빠한테 빌어. 아빠는 엄마 절대 용서가 안 된대. 나도 동생도 같은 마음이고. 결국 아내는 체념한 듯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저희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해도 저와는 남남이 되겠지만 딸들과의 인연은 끊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까지 반대할 의사는 없었지만 딸들이 아내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딸들이 자기를 따라와 주길 바랬지만 두 딸은 제 곁에 있겠다고 했고 둘 다 성인이라 이제는 엄마 품이 없어도 알아서 잘 지내겠다고 말했죠.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많이 뉘우치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게 미안했겠죠. 하지만 이미 엎어진 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아내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혼을 한 후 아내는 시골에 있는 친정집에 내려가 부모님 밑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처가 식구들에게 말했을 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거의 실신하다시피 기절하셨고 병원 신세를 지실 정도로 충격을 크게 받으셨어요. 남들한테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그것도 본인 자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셨겠죠. 아내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면서 간간히 집으로 농작물을 보내왔습니다. 한 번은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병원이라면서 유방암에 걸려서 입원 중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염치 없어서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제가 마침 전화가 왔고 사실대로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농작물은 장모님이 보낸 걸 거라면서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전하겠다고 했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통화는 기력이 없어 힘들어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당신한테 잘못해서 지금 벌 받나 봐. 처음에 유방암이라고 해서 잘못된 진단인 줄 알았어. 시골이나 돌팔이 의사인가 보다 넘겼는데 자꾸 뭔가 만져지잖아.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받았는데 진짜 암이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더라. 결국 당신하고 우리 딸들한테 잘못한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암인 거 알리지도 못하겠더라. 우리 딸들이 엄마 병 걸렸다면 잘 됐다고 생각할까봐. 아내는 결국 통화 너머로 눈물을 보였고 그 목소리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20년을 넘게 한 부부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당신은 10년을 넘게 키운 자식을 아직도 모르냐며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엄마라도 엄마는 엄마야.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하며 전화를 끊었고 조만간 아이들과 함께 아내가 있는 병원을 가볼 생각입니다. 면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 일로 아내를 용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